법규 기출문제 분석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공채부터 하고 경채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공채에서 분석해야 할 거, 아까 소방학교는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박스가 40%가 나왔어요. 박스가 나왔다는 것은 반주관식이 나왔다는, 단답형 주관식이 나왔다는 결론이죠.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우리 법규책에 보면은요, 법규책에 보면 핵심이 157페이지거든요. 정확하니 157페이지예요. 2021년 대비해 보니까 그런데 157페이지인데 여기에서 공채가 100%인가 나왔고요. 경채가 95%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공채 경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 칠 사람은 핵심을 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원문을 보시고 핵심 원문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작년에는 90% 나왔어요. 핵심에서. 공채 90%, 경채 90%. 경채는 소방학과 법규는 다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법하고 영하고만 나오고요. 공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에 법하고 영하고 규칙까지 다 나와요. 난이도는 어떻느냐? 난이도는 이번에 경채가 좀 더 어려웠을까? 조금 더 어려운 듯 하고 그래요. 하여튼 공채, 경채를 같이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박스가 많아질수록. 자, 일단 소방학개론은 한 2시간 정도 강의했지만 법규는 1시간 정도로 충분합니다. 1번. 우리 공채는 이렇게 나와요. 법이 4개니까 5개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 나온 책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앞에 기본법의 핵심은 몇 페이지다. 두 번째 법의 핵심은 몇 페이지다. 핵심이 몇 페이지다. 세 번째 법의 핵심은 몇 페이지다.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책이 언제 나왔죠? 5월 달에 나왔던가 그래요. 저는 지금 1월 달에 나온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책을 못 가져왔어요. 뒤에 제가 백팩 메고 다니는데 우산도 제일 큰 거 가져왔는데 막 바지도 다 젖고 막 제가 침수 지역에 살거든요. 해운대. 그래가지고 막 푹깡도 꺼주고 해가지고 이제 출근도 10분 늦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 나온 책에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핵심 이렇게만 돼 있지만은 5월 달에 나온 책에는 핵심이 몇 페이지 있다. 핵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페이지를 가지고 겁내지 말고 이걸 위주로 공부하라는 뜻으로 적어놨어요. 자, 일단 볼게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 활동을 옳지 않는 거. 자, 그러면은 생활안전 활동하고 우리 16조 보세요. 이 페이지 수가 있나요? 32페이지 핵심 활동하고 소방 지원 활동하고 이 두 개 개념을 잡아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 법규 책에는 다시 쓸까요? 이쪽으로 순서대로. 자, 소방 활동이 있고요. 16조에 소방 활동이 있고 16조니까 이게 16조 1이거든요. 16조 2에는요. 소방 지원 활동이 있고요. 소방 지원 활동. 지원. 이 두 개 차이는 알겠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소방기본법의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방 지원 활동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체를 지원한다는 요 개념 잡아줘야 해요. 개인을 지원하는 게 단체 지원이에요. 요 개념. 자, 16조 3에 보면은요. 책 보면서 할게요. 저도 가끔 혼동될 수도 있잖아요. 132페이지 보면서. 16조 3 맞네요. 여기는 생활안전 활동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되겠죠? 그죠? 우리 기본법의 목적의 활동을 말해요. 그죠? 그럼 목적의 활동은 협의적인 게 있고 광의적인 게 있고 소방학개론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학개론을 거의 다
복규 공부한 사람은 99% 공부를 하지만 이제 소방학개론을 안 하고 복규하고 사회하고 복규하고 과학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어쩌다 있다 치고 또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있는 86자만 읽어보면 돼요. 이게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은 파생적인 거죠. 그런데 파생적인 건데 봉사, 이제 구조구국들이 주로 하는 건데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단체. 어떤 단체냐? 그러면 책에 다 있어요. 잠깐 볼까요? 16조 2에 보면은 산불에 대한 지원활동, 지원자 들어가죠. 2번 집회 공연에 대한 지원활동. 3번 재해로 인하여 피해 복구 지원활동, 재난이 일어났을 때. 4번 자연재해 급수의 지원활동. 지원자 다 들어가죠. 제설이면 눈 치우는 것 같은 거. 근데 칙 8조의 4의 소방 지원활동이 또 있는데 칙이 뭐죠? 규칙. 거기에 지원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1번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지원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번 방송 제작 촬영 지원, 3번 군경찰 유관기관. 유관기관은 이제 관계되는 기관 지원활동. 지원자 안 들어간 거 하나만 해서 이제 7개죠. 7개가 안기법돼 있죠. 산집 화자 오방군. 산집 화자는 법에 있고 오방군은 규칙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자 들어가는 거,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여기 지원자 안 들어간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걸 하고 요거는 알고 쉬운 거고 요거 이게 아닌 게 이거예요. 그럼 생활안전 활동은 뭐냐면 개인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즉 국민 가정집을 돕는다. 예를 들어서 국민 가정집에 벌을 잡아준다. 벌을 잡는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집 하나에 벌 잡는 게 단체 개인을 돕는 거잖아요. 이게 단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6조 3 보면은 붕괴, 낙하, 고두름 따주는 거 이런 거. 고두름이 뭔지 알죠? 2번에 벌 잡아주는 거. 3번에 끼임. 4번에 단전이 뭐죠? 전기 끊어지는 거. 5번에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16조 3의 두 번째 줄에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은 제외한다. 이 개념 꼭 잡아주세요.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번에 나왔지만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은 개인일지라도 소방활동에 들어갑니다. 맞죠? 소방기본법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재, 재난, 재해.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소방활동에 들어가니까 생활안전활동에 안 들어간다. 그 밑에 그 박스 있죠? 제일 밑에 용어 비교 해설 그쪽에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는 거 단전 맞고요. 오작동이 지원자 안 들어가는 거 이걸 딱 끄집어냈어요. 출제자가 지원자 안 들어가는 거 하나를 집어였어요. 귀신같. 그렇지만 우리는 다 맞추죠. 이것을. 3번 가정집, 4번도 가정집에서 있을 수 있는 1, 3, 4는 가정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럼 2번은 가정집에 소방시설이 별로 없지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도 되고 아까 말했듯이 산집 화자 오방군으로 외워가지고 해도 되고 그리고 개념으로 또 16조 2를 가지고 잡아도 되고. 자, 1번에는 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6조에 있습니다. 6조를 앞으로 갈까요? 가로 속에 들어갈 거 박스 문제죠. 박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게 지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2번 이상이 나왔는데 계획하면은 소방학개론이고 복규고 답이 5년이다. 찍기특강 할 때 그랬어요. 5년. 물론 매년도 있어요. 근데 매년은 1년을 말하지 매년은 숫자가 아니어서 잘 안 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5년이 그동안에 소방학개론에도 2번 이상 나왔고 복규에도 2번 이상 나왔고 계획하면 5년이다. 이렇게 찍기특강 할 때 찍기특강 안 들은 사람도 있네요. 찍기특강은 그 25,000원이었나요? 얼마였지? 그거는 5시간인가 했는데 그것은 돈 벌려고 한 건 학원에서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들어줬어야 하는데 그것도 들으라 하면은 들으라니까 어떤 학생이 돈이 없어서 못 듣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25,000원이 없어서 그럼 책도 못 사죠. 책은 뭐 3만 몇천 원인데 그건 아니고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안 듣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실력이 있어. 이번에 95점 정도 나왔어요. 평균이. 누구라고는 말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여학생인데 여학생이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들으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3년 떨어졌거든요.
4년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문제로 떨어지고 붙고 여학생들은 커트라인 90점 넘어가잖아요. 누구야? 친하니까 누구야 들으라니까 교수님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무료로 듣게끔 내 거 아니잖아 이거. 그죠? 저는 이제 그거죠. 하나의 강사일 뿐이지 이제 그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공단기도 그렇고 뭐 다른 지방의 학원도 그렇고 그 학원 그 대표 원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쉽게 말해서 감독이 봉준호 감독 같은 봉준호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그 영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잘 나와서 다행인데 찍기 특강은 내년에도 뭐 올해 찍기 특강이 5시간에 25,000원짜리 잘 돼 있는데 특별하게 법 안 바뀌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법 좀 바뀌면 다시 찍을 거예요. 그건 좀 들어두는 게 좋다. 그죠? 남는 건 아니다. 뭐 우리 그 학원은 영상업체가 학원이고 이제 영리 목적이지만 큰 영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나오고 이거는 계속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계획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기본법의 1법의 계획이 뭐냐? 이거는 이게 1법에서 나온 거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소방 업무 종합계획. 자, 2법에 있는 계획은 뭐냐? 화재 안전 정책이죠. 2법에 잠깐요. 2법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2법의 2조에 2에 3에 있어요. 화재 안전 정책. 요거예요. 소방 업무 종합계획 화재 안전 정책에 대한 계획이에요. 계획. 여기도 계획자 들어가지 계획자. 몇 년? 5년이 답이에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언젠가는 책임자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 그럼 요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참 그러면은 첫 번째는요. 이게 입법이니까 좀 높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국가가 있고요. 국가 밑에 청장이 있죠. 청장이 있고. 이건 청장이 있고요. 시도지사가 있고. 요거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높죠? 시도지사가 낮죠? 계획을 요거는 5년이고요. 요거는 매년이에요. 국가지요? 5년이죠? 매년. 111페이지. 그죠? 요 개념, 요거 메모했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잡아주면 돼요. 올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둘 다 5년이니까 5년, 이것도 5년 하고 요거를 이제 요걸 낸 거죠, 지금. 이제 요거 나올 때 나오겠지만 이제 요거 나온 거죠. 이번에 이제 청장부터. 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어쩌고 저쩌고 소방 업무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한다. 요거 답이고 요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청장 5년이니까 2번이 답이 되네요. 답이 없어. 답이 소방 기본법에. 두 번째 법에 화재 안전체 계획 나오면은 국가 5년이냐, 청장 매년이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걸 두 개를 종합해 가지고 혼동되니까 종합해 가지고 아까 111페이지에 모아놨습니다. 그 박스 있죠? 칼라 박스? 그죠? 거기 해놨어요. 그 02조의 3 밑에 기본법하고 두 개 모아가지고. 자, 3번 들어갈게요. 보일러 쪽에서 참 많이 나오죠. 영별표 1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48페이지 49페이지 48페이지네요. 48페이지. 자,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관리 화재 예방에 대해서 불의 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용단 작업에 용접이 뭐죠? 용접 지지지 해가지고 이제 금속도 붙이는 거. 용단은 끊어내는 거. 용접 끊을 단자 용단 되겠죠? 즉 철공소에서 하는 일. 그게 49페이지에 있죠. 지켜야 할 사항. 그래서 자, 용단 작업자로부터 몇 메타 이내의 소화기 5m 이내의 소화기 갖추고 10m 이내에 박스 쌓아놓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이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는 거네. 이 법이 생긴 지가 한 7, 8년 됐을 건데 5년 전에 한번 나오고 지금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그래서 5m, 10m가 답이에요. 1번이 답이 되네요. 그죠? 4번 들어갈게요.
자,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고 설치 유지 관리하는 소방용수 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게 설치해서 소방용수로 옳지 않아. 소방용수가 무엇이냐 용어 해설이 나왔네요. 너무 쉽죠. 소급저죠. 소화전, 급습탑, 저수죠. 그죠? 그럼 상수도 소화용 설비는 뭐냐? 그거는 그 우리 법규의 두 번째 법에도 있고 뭐 저기 뭐죠? 저쪽 아까 그 소방학개론에도 이런 게 나왔는데 상수도는 우리가 이제 불 나면은 수도는 항상 물이 있잖아요. 소방관들은 이제 물에서 그 수도 배관에서 물을 빼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큰 불 나면은 그거는 소방관의 그 뭐야 소화용수 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소방관에 수동으로 하는 거. 그럼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용어에서는 어디가 있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27페이지 27페이지 소급저 있죠. 소급저인데 혼동할라? 수도 소화전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데 상수도하고 4번에 4번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쉬운데 5번은 소방대 구성. 이거는 소방학개론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소방대는 뭐예요? 화재 현장에서 그죠? 소방 공무원하고 보조해 주는 두 사람을 얘기했죠. 공무용이죠. 공무원, 의무소방은 의용소방대원. 세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없네요. 그럼 의무소방은 의용소방대원이 니은번, 니을번이죠. 그러면 2번이 답이 되죠. 되겠어요? 기본법 2조에 있어요. 설명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해요. 그죠? 소방대. 소방대는 소방공무원하고 보조하는 의무소방은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6번 들어가요. 5문제가 기본법에 나왔죠. 5문제 또 두 번째 법, 5문제 공사업법, 5문제는 위험물법 이렇게 항상 저 출제자 바뀐 뒤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세 번째 법이 한 20페이지 남짓 되는데 거기서 5문제 나오니까 좋죠. 네 번째 법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법이 100몇십 페이지인데 100몇십 페이지던가 거기서도 5문제. 세 번째 법은 뭐 20페이지 남짓돼서 5문제 다르잖아요. 세 번째 법 위주로 시간 없는 사람 공부하면은 비율은 똑같이 나오니까 더 좋다는 얘기고요. 6번은 피난구조 설비. 이거는 이제 시행령 별표 1번에 있는 거죠. 피난구조 설비. 자, 구조대 피난구조할 때 맞나요? 방열복, 시각경보기, 비상조명 등인데 시각경보기는 경복자 들어가니까 경보설비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활동설비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누죠. 거기서 이제 피난구조설비 안 들어가는 것은 3번이에요. 너무 빠른데? 7번 들어갑니다. 7번이 공사. 이게 이제 A형, B형 똑같이 이제 우리 다 A형 치면 컨닝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A형, B형 이렇게 이제 같은 문제인데 번호를 섞어 버리거든요. 두 번째 법에 세 번째 법 7번을 하나 끼워 넣어놨어요. 이 B형인가 A형인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A형, B형 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도 내는데 뭐 이제 컨닝 안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오래됐네요. 5년도 넘어갔다. 제 조교가 남자 이제 여자 조교도 있고 남자 조교도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학원에서 학교에만 조교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학원에도 조교한 사람을 뒀어요. 제 조교, 소방학개론 복지 조교. 크게 하는 일은 없는데 뿌린도 심부름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오타도 찾고 막 그런 조교들인데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독관이 둘 있죠. 감독관 누구예요? 여러분들 1, 2년 선배들 있죠. 비간부들이 감독을 해요. 시간당 얼마씩 받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이게 시험지 걷어가고 이제 머무른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쳐주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뭐 지방마다 다르는데 몇만 원인데 몇만 원이죠. 근데 출제하는 사람은 돈을 좀 받는데 감독하는 사람은 뭐 별로 안 받는데 소방관이니까 시험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참겠다. 그래서 못 참으면은 손 들어가지고 소변이 너무 마르니까 못 참으니까 페트병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페트병을 갖다 줘야 합니다. 페트병에 뒤에 가서 조용하게 이제 2개 긴장되면 많이 나와요. 2개를 구해달라 해서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긴장돼가지고 창피도 하고 해서 답이 2번이 3번 보이고. 근데 올해는 뭐 이름 안 밝힙니다. 둘 다. 올해는 작은 게 소변이 마려우면은 되는데 큰 게 마렵더래요. 큰 게. 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다 못 보고 화장실을 갔는가 봐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로 오늘 이제 발표인데 아무 뭐 문자에도 합격했습니다가 없네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는 음식물 먹는 것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시험 칠 때는 7, 80% 떨어지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시계를 하나 가져갔는데 시계를 보통 약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갈잖아요. 딱 시험 치는 그 시간에 시계약이 떨어져 가지고 타이밍이 벽에 시계가 있으면 되는데 없어가지고 앞사람 거 이렇게 보다가 감독이 와가지고 왜 컨닝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학생들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시계 뭐 안 비싸고 동생도 가지고 요즘 뭐 1, 2만 원 뭐 어디 다이소인가 뭐 천장백상 가면 굉장히 싼 시계 있죠. 시간 잘 가요. 하나 좀 빌려가든지 하나 더 사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이쁘지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그렇게 당한 경험을 저는 10몇 년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소변도 주의하시고 대변도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계도 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남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공사업법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현장. 자, 우리 법규에서 현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완공검사예요. 근데 이거 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1000만가지 고문 숙종 노판창 운수다 암기법이 추가됐죠. 세 번째 법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예요? 281페이지. 출제자들은 법 바뀐 게 있으면은요 바로 안 내면은 고맙죠. 1년 동안 안 내는 게 법은 아닌데 그래야 맞는데 막 그런 거 안 따지고 법학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막 내버려요. 법 바뀌는 거. 281페이지. 이게 책이 오늘 비가 와서 이게 책을 학원에서 빌렸더만 스프링 돼 있는 책이어서 막 붙어가지고 막 그쵸. 281페이지에 암기법이 1000만가지 고문숙종 노판창 운수다인데 추가가 됐죠. 1000만 고문숙종 노판창 지운수다. 노판창이 지운수다. 지자가 추가되고 스프링 이런 게 추가되고 물분무등이 추가되고 이랬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창고 노판창 할 때 창고 맞죠? 암기법 적어줘요? 그럼 1000만 고문 숙종 노판창 지운수다. 이렇게 다 바꿔야 합니다. 혹시 작년 책, 재작년 책 가지고 있으면 요거 스프링콜러 등 물분무 등이 몇 가지죠? 9가지죠. 요거 알고 있어야 하고 지가 지하 상가지요. 지하 상가. 이거는 있었던 건데 이제 순서를 바꾼 거죠. 이건 놔두고. 그러면 스프링쿨러하고 물분무가 추가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스 1000톤 이상이고 이거 만은 요거 주의해야 하는데 만이 뭐예요? 만제곱 1만 제곱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든요.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뭔지 알죠? 특별히 정해진 소방 대상물 어바우트 300개고 줄여서 30개죠. 줄여서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유료시설이고 300개는 뭐 세탁소, 뭐 기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 때 300개 조금 안 돼요. 그래서 30개 그 시험에 나왔고 몇 개냐? 300개는 세봤는데 사실 280개 정도 돼요. 그래서 300개라고 찾고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시간 좀 소비해서 많이 아니고요. 한 1분 소비해서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업무시설이 없죠. 여기 업자가 없죠.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근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근데 1제곱이 아니고 1만이죠. 1만 제곱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응용해서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1만 제곱 이상의 업무시설도 맞는 답이 됩니다. 업무시설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1만 제곱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도 맞는 답이 되고요. 이런 거 좀 개념 주의해 주면 돼요. 법대로 나오면 쉬운데 이런 개념으로 나오면 어렵다. 그 말을 281페이지 밑에 보충 설명에 박스에 넣어놨지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찾으라는 거 창고 맞죠? 스프링클러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치 등. 스프링클러 설비 등. 2번 맞아요. 근데 2번 틀렸다 한 사람 있죠. 혹시 책이 2, 3년 전 책 가지고 있으면 한 문제 나가버리죠. 그렇죠? 3번 맞죠? 1번 맞고 2번 틀렸고 3번 아파트는 해당 안 되죠. 틀렸고. 연면적 1만 제곱 이상이거나 이 1만 제곱 이상의 특정치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오른쪽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4번에 가연성 가스는 맞는데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탱크 합계가 1,000톤 이상인 거. 가스가 1,000톤 이상인데 지상에 노출된 지상 여기 적어놨죠? 어디 있죠? 지하 매립은 제일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4번 맞고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이 틀린 거죠. 지하가 나오면은 4번이 틀린 거죠. 지상이니까 맞는 거죠. 3번 틀렸는데 2번을 틀려자가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겠죠? 그죠?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무엇인가 설명할게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 뭐 스프링클러 설비 등 나도 아는데 아니에요. 요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럼 물분무등 요거 몇 가지? 9가지예요. 요거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쉽지요. 근데 여기에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렸다 하면 안 돼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또 쉽죠. ESFR 스프링클러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영어로 복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ESFR 에어리 조기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를 ESFR 스프링클러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디가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법 갑시다. 두 번째 법 별표 1번으로 가겠습니다. 228페이지 바로 펼쳐지네요. 자 거기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는데 나번에 네 가지가 있죠. 자 1번 스프링클러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들어가고 281페이지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요. 캐비넷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4개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합니다. 적어줘요? 안 적어도 되겠죠? 다시 한번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캐비넷용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거. 그것을 ESFR이라고 한다. ESFR 이렇게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메모를 해놔야 해요. 지금 듣는 사람. 이렇게 새로 생긴 걸 냈으니까 물분무등은 9가지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고체 에어로졸이 추가돼 가지고 9가지예요. 8가지였는데. 아홉 가지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네. 아까 거기에 있어요. 물분무등이 그 밑에 아까 228페이지 9개.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 그다음에 분말 강화액 고체 에어로졸 추가. 그렇죠? 그렇게 나와도 맞는 거다. 물분무등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 가지고 7번은 옳지 않는 거 고르라겠는데 꺼내요. 3번 아파트. 쉬운 거예요. 왜? 2번 법 바뀐지 몰라도 3번 아파트는 안 들어간다는 거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8번 들어갈게요. 8번은 이제 화재예방법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할 거. 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문제는 많이는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125페이지로 갑니다. (125페이지에) 영 22조의 2 중간쯤에 있죠.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 문제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 번씩 했잖아요. 이거 푼 다음에 계산 문제 이렇게 줄게요.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네요. 하지만 해놔야 해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계산 문제를. 자,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 1명, 300세대 초과마다 1명. 근데 뭘 물어보는 거죠? 아파트 300세대, 300이 답이죠. 3번, 4번 중에 답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이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등 15,000. 그건 300하고 15,000은 4번이 답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 문제로 봅시다. 우리 법에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이고 300세대 초과마다 1명을 추가한다고 했죠. 그건 300세대는 1명인데 301세대 되면 2명이 있어야 해요, 보조자가. 그죠? 그러면은 600이 넘어가야 601세대부터 3명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되겠죠? 그 연면적 15,000까지 1명이죠? 3만 넘어가면 2명이에요. 3만 넘어가면은 2명. 3만까지는 15,000에 1명이고 3만까지가 2명이에요. 3만 넘어가면 3명이죠. 3만 1제곱미터부터 3명이에요. 계산 문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면적 하면은 거의 다 15,000 기준으로 법이 강화가 돼요. 우리 1급 소방안전관리자 15,000이었죠. 그리고 즉시 보고사항이 있죠. 기본법에서 즉시 보고사항 불났을 때 또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5,000 여기 연면적 15,000이라는 숫자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번에 노유자,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숙박, 의료, 수련은 1명 이상이 아니고 1명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세요. 1번 1명 이상, 2번 1명 이상이 왜 3명은 1명이냐?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이상자 빼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법대로 해야 해요. 1명 이상 아닙니다. 2명이 하면은 불법이에요. 왜요? 법이 1명이니까. 1번은 이상이죠. 그래서 이상자를 였으면 좋겠는데 많이 보조자가 많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1명이라고 해놓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다겠죠. 그래서 1명 알고.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거.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만 해당되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뭔지도 배워야 해요. 자, 공동주택이 뭐죠?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이죠. 자, 이게 4개를 알아야 해요. 사실 4개 더 있는 소방에서는 4개 말면 돼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의 차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기숙사. 이거는 두 번째 법 시행령 별표 1번에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아파트는 4층까지는 소방시설 필요 없는데 5층부터 필요하다. 기숙사는 독립치사는 필요 없는데 공동치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별표 2번에 있는데 저렇게 4개를 얘기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잘못 가르치면은 또 어디가 있느냐, 저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는데 있어요. 안 나와서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아직은 나올 때 안 됐어요. 별표 2번에 연립 다세대. 별표 2번에 18번에 7번에 있어요. 맞네요. 이 4개를 소방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4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이 중에서 기숙사만 요게 들어가고요. 보조가 들어가고 기숙사는 뭐예요? 15,000. 아니 여기 기숙사 들어가고 아파트는 별도로 돼 있죠, 지금. 법 22조에. 그죠?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그죠? 요거 2개가 돼 있죠? 요거는 안 돼 있잖아. 이거는 보조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죠?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 3번에 22조의 2에 1번은 아파트 있고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따로 뺐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3번에는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만 들어가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내년에 안 나올 것 같고 한 3년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8번까지 했습니다. 9번 들어가요.
9번에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서. 별표 2번에서 참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 그죠? 별표 2번 이제 강조해야겠네. 의료시설은 의료자 들어가는 거 찾아보세요. 노인복지, 정신의료기관. 이거 단어함정 관찰력 문제. 내 딱 보고 답 없는데? 저 이랬어요. 다시 한번 보고 저도 답을 찾았어요. 스몰헤드 잔머리 썼어요. 출제자분께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맞죠? 좀 145페이지 보세요. 응? 잠깐만 뭐야? 뭘 하라는 거예요? 맞는 거 고르라고? 맞는 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저 뒤로 들어가죠. 노인의료복지가 노유자시설로 들어가죠. 노유자시설에 노유자가 노인과 유아란 뜻이에요. 그럼 의료시설에 안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가. 그죠? 안 들어가요. 정신의료기관 안 들어가죠. 그죠? 니은번 맞고. 마약진료소는 들어가죠. 그죠? D급번 맞고. 한방의원 들어가죠. 천만에요. 안 들어가요. 내도 이거 혼동했다니까. 한방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볼까요? 4번에 의원이 있죠. 한의원. 한의원이 한방의원이에요. 크크크. 여기 있지 않느냐 의료시설에. 한방병원이에요. 병원. 속았다. 그죠? 저도 세 개인데 저는 이렇게 니은번 뒷금 니은 세 개인데 왜 보기가 두 개씩이지? 이상하다. 잘못 냈나? 이거 복수정답 주는 게 아니고 다 모두 정답 처리되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한방의원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니을번 빼놓고 니은번 디귿번 3번이 답이 되죠. 그죠? 응? 응. 니을번에 한번 병원으로 고쳐야겠다. 해설에 니을에서 한방병원에 해당하나 한방의원에 해당 아닌다 또 이렇게 적어놓고 의료시설은 니은번 디귿번 니을에 해당한다 또 이렇게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홉 문제를 지금 풀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9년간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9년 만에. 그 학생은 체력에서 떨어졌어요. 9년 만에 필기 합격했는데 저한테 2달 강의를 들었어요. 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대구에서 2달 강의 들었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8년을 공부를 해요. 직장 다니면서. 그럼 소방서를 찾아가요. 나는 소방관이 꿈이다. 그러면은 소방관이 꿈이면은 30살 되기 전에 시작했으니까 1, 2년, 2, 3년 만에 끝내는 게 정상입니다. 꿈이면. 근데 꿈이어서 합격이 8년 동안 안 되니까 몇 번을 찾아가는 여러 번 소방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소방관 뭐 저는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고 하는데 소방관이 꿈인데 직장 다니면서 가정형편상 그럼 가정형편상 인터넷 강의 뭐 찍기특 강의 25,000원도 들을 돈이 없느냐. 직장을 다니니까 25,000원 정도는 들을 돈이 됩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번, 3번 떨어지면은 제 말을 듣는데 8번 떨어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책도 안 삽니다. 제가 주면은 받고 안 주면은 안 삽니다. 몇 번 많이는 안 줬지만 2번, 3번 아니고 2번 이상은 준 것 같아요. 3번인가 2번인가는. 제가 안 줘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친구도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꼼상이라 하죠. 꼼상. 전략을 너무 해버리면은 그죠? 어디 가서 밥 먹으면은 그죠? 밥 먹으면 같이 밥도 먹고 돈도 내가 낼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낼 때도 있고 막 이래야 하는데 안 냅니다. 그래서 소방관 하고 싶은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를 해야 하는데 8년 만에 잘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럼 제가 뭐라 해요?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싶어서 책도 안 준 거예요. 소방관 포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하길래 너는 이제 친하니까 7강들은 남학생이니까 너는 내 강의 2번 듣고 여태까지 문제풀이 뭐 명품 문제풀이도 있고 기출 문제풀이도 있고 뭐 찍기 특강도 있고 뭐 했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 들었으면 알죠 제가. 예. 그러면 이제 가정이 뭐 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너는 직장을 다니면 어느 정도 다만 100몇십이라도 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책도 사지 않지 않느냐. 내가 주지 않느냐. 맞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데 답은 하나 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 간다.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40살까지 칠 수가 있잖아요. 43살까지 우리.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책을 그만큼 보고 8년을 했으면은 기본 강의는 안 듣더라도 문제풀이 명품 문제풀이 강의가 있다. 그는 기본 강의하고 다르게 개념을 지금 오늘 소방학교는 2시간,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부연 설명을 하고 개념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교수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강요를 했어? 그러면 교수님 말 한번 문제풀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9년 만에 9년이 아니고 8년 만에 7년 만에 떨어지고 와서 8년 만에 필기를 합격했는데 체력학원이 얼마야? 2, 30만 원 하나? 15만 원? 15만 원이 아까워서 안 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독학이야. 철학에서 파울을 당했어. 그래서 미치겠다고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것은 네가 만든 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 15만 원, 2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체력학원을 직장 다니면 15만 원, 20만 원 있습니다. 뭐 돈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아까도 어떤 학생이 뭐 찍기특강 2만 원 돈 없어요. 그것도 변명이에요. 그 학생은 몇십만 원 주고 개인 영어 지도 강의 다녔어요. 올해도 일주일에 2번씩 30만 원인가 주고 영어 기초반 그걸 여학생들은 높으니까 근데 뭐 30만 원인가 주고 다닌다 하더라고 내한테. 근데 2만 5천 원이 없어서 못 듣는다. 교수님이 좀 어떻게 무료로 안 될까요? 그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고난이 없다겠죠. 그런 학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오해받을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버려요. 더 이상 권유를 안 해요. 그래서 이 학생도 권유를 안 하다가 찾아와서 굉장히 서글프게 조금 하길래 지금 뭐 남아있는 기간은 문제풀이밖에 없는 그거라도 들으라니까 왔는데 8년 만에 합격을 했죠. 9년은 아니고요. 9년은 서울에서 있었고 8년은 대구에 있어. 체력에서 떨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소식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 투자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비용, 집기 비용 이런 거 좀 들어가잖아요. 그럼 책도 사야 하고 인강 정도도 한번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책도 안 사고 인강도 안 듣고 법 바뀐 것도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이어놓은 것은 일부 중요한 것만 이어놓는 거지. 법 바뀐 거 예를 들어서 공사업법에 지금 그거 있잖아요. 과징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었죠? 2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2억 원 바뀌었으면 바뀐지는 모르고 시험 치러 가는 거죠. 이번에 그 시험 치기 전에 바뀌었어요. 그거 나왔으면 여러분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6월 20일 날 시험 쳤죠. 그죠? 그 전에 바뀌었어요. 그럼 네 번째 법에 위험물법에는 과징금이 2억 원인데 세 번째 법에도 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 전에. 두 번째 법에만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안 들으면 모르고 또 시험 치러 가요. 아까 또 책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 중앙소방학교 책 바뀐지 모르고 블레비 현상이 화학적 폭발로 돼 있는 저자책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 하나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9년 만에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갈게요. 10번은 그거예요. 증축에 대한 거네요. 119페이지로 갑시다. 증축. 시간이
119페이지에 증축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인데 11층으로 증축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만 그 소방시설을 하라는 말이에요. 요 개념은 원칙은 다 해야 하는데 단서 특례는 이것만 한다. 이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옳은 거 고르겠네. 기존부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증축 좋은 소방시설에 관한 1번 맞네? 옳은 거? 기존 부분 이제 기존이 5층이었을 때 5층을 포함한 전체를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걸 찾으라 했죠. 1번 맞고 2번은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서 설치에 관한 대통령 하자를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전의 걸 적용하고 증축 부분이 6층에서 11층까지잖아요. 증축 당시 소방서에 관한 대통령 하자를 적용한다. 이거는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소방서를 하자를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잠깐만요. 혼동된다. 자, 기존 부분을 포함한 5층을 포함한 5층에서 11층으로 증축했으면 5층을 포함한 특정 소방사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하자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 원칙인데. 근데 설문에 보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설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데? 1번? 2번도 맞는데?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는 소방 설치하는 대통령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특례네. 2번은 특례니까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찾으라 그네. 그다음 3번 볼까요?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대통령 하자를 전혀.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가 아니죠. 증축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3번 틀리고요. 4번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 소방서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하자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전체에 대하여 여기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문장이 길어가지고 (7, 8, 9) 증축. 자, 그거 있잖아요. 증축의 특례 원칙.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 소방 설치한 대통령 령 또는 하자한을 적용한다. 요거 찾으라는. 그게 이제 1번이죠. 1번이 답이고. 응? 잠깐만. 증축 전? 증축 당시. 증축 전으로 돼 있네. 증축 당시는 2번에 있네. 4번에? 이게 잘 안 보인다. 1번하고 4번하고 차이점은 전이냐 당시냐 그거네. 4번이 답이네. 증축 당시. 아, 4번이 잠깐만. 틀린 거 고르라. 옳은 거. 옳은 거네. 증축 당시 전체에 대하여. 해설도 잘못됐다. 해설도. 그죠? 증축 당시인데 맞지? 네. 다시 설명할게요. 원래는 5층 건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층 건물인데 11층으로 증축하면은 오늘 증축하면 오늘 기준으로 증축 당시죠.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칙은
전체 다 기존 포함 전체 다 그 소방 시설을 오늘 기준으로 법에 적용을 해야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특례는 뭐냐? 특례는 옛날 것을 이제 이렇게 그 때려 부시고 해가지고 소방시설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증축되는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이쪽에만 소방시설을 하라는 게 특례예요. 근데 지금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증축 당시 전체 다 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4번이 답이 돼요. 4번이. 그래가지고 자, 원칙은 소방본부장 서장은 특정 소방상업으로 증축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은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 그 고득해 있죠? 그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답이 없이 지금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막 어제 저녁부터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까 그 어떤 학생이 부산의 침수 지역인데 뭐 피해 없냐고 안부 문자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는가 봐요. 4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이. 특례는 뭐죠? 특례는 여기는 하지 말고 여기를 하라는 게 특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들어갈게요. 11번에는 뭐죠? 규모, 용도, 수용인원, 규용수 동그라미 치세요. 2번 나왔거든요. 3번째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법에 별표 5번이에요. 5번인데 이거는 핵심이 이거 하나만 핵심이 없어요. 공치에서. 그래서 원문에 240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게 핵심에 있어도 사실 외우기 어려운 거잖아요. 찍는 거잖아요. 240페이지. 뭐가 나왔느냐면은 단독경보원 감지기는 핵심에 안 해놨어요. 그래서 바번에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겠죠. 연면적 500제곱인 숙박 맞나요? 연면적 여기서 주의할 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다. 잘 가져왔다 이거. 요거. 요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거든요. 이거를 단독으로 경보해. 여기 건전지 들어가 있잖아요. 사각 건전지. 요즘은 이제 뭐 사각 안 쓰고 동그란 걸 쓰는데 뭐 사각 건전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천장에 붙여주면은요. 이게 연기 감지기 같으면 담배 피면은 삐 소리가 울리고요. 여기서 삐 소리를 울리고 여기 이제 건전지가 있으니까 건전지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열 감지기 같으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도 있고 열 감지기 있어요. 열 감지기 같으면은 불나서 이제 뜨거운 열이 올라가면은 삐 소리 들리고. 이거 7,800원.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다 하고 음성이 나오면은 45,000원. 그래서 제가 강의하려고 가격까지 알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에 소방 공무원이 공채생이 부산의 수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역에서 바라보면 약간 언덕이 있고 그 감천마을 있고 막 그 부분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산동네 산은 아닌데 언덕 동네 그런 동네에서 이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잘 안 살아가잖아요. 며느리가 특히.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예 내가 혼자 살란다 하면서 이제 생활 그 국가에서 그것도 받고 또 용돈도 좀 받고 사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담배 피는 분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삐소리 나게끔 이게 단독으로 경보하잖아요. 건전지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있는 그거는 유선 선이 천장에 있는데 이건 무선이죠. 이게 단독 경보감인데 주의할 거 법에 미만자 돼 있다는 거 전부 주의해요. 자, 밥원에 1번 미만, 2번 미만, 3번 미만, 4번 미만, 5번 미만, 그죠? 이상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해 주면 돼요. 적어놔야 해요. 책에다가 미만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미만의 의미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해요. 자, 그러면 숙박시설은 500제곱이죠? 그럼 숙박시설 찾아보세요. 어디 있지요? 숙박이 600제곱 미만이니까 500이 맞잖아요. 답이. 옳은 거. 1번이 답이에요. 어렵죠? 2번 내볼까요? 유치원이 얼마예요? 유치원은 어디 있죠? 유치원은 400제곱 미만인데 여기 600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오케이? 3번에 기숙사는 얼마예요? 기숙사는 1000제곱 미만 2000이죠. 틀린 거죠. 이상 아니고 미만이라는 거 원문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교육연구수련시설에 3000제곱인데 2000제곱 미만이죠. 원문에는. 4번도 틀렸어요. 1번만 맞아요. 어려운 거죠. 이건 핵심에 있어도 찍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복규 100점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찍은 사람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럼 핵심이 왜 안 연났느냐? 이런 건 연화도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연화도 다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잖아요. 이런 거 찍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번 들어가요. 하자보수 세 번째 법에서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하자보수예요. 그럼 첫 번째 잘 나오는 것은 소방시설업의 종류가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온 거 하자보수인데 2년하고 3년밖에 없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뽀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뽀삐? 뽀삐가 뭐예요? 뽀삐가 비상경보 포비가 뽀삐거든요. 비상방송 요거 경보설비죠. 비상조명등은 무슨 설비예요? 피난구조설비라는 거 아나요? 알겠죠? 비상콘센트는 소활동설비죠. 요거 4개 알아놔요. 요거 경보설비고 요거 비상조명등이 뭐예요? 불 났을 때 깜깜하잖아요. 왜 불 나면 깜깜하죠? 훤하지 않느냐? 불은 훤한데 전기 다 꺼버려요. 소방관을 차단시켜버려요. 왜요? 2차 전기화재 때문에. 소방관 도착하기 전에 시간이 걸렸다. 한전에서 한전에서 그쪽 전기 죽여버려요. 죽인다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깜깜하니까 5층 이상 3,000제곱 초과하는 데는 비상조명등 이런 거 있잖아요. 사각으로 돼서 이렇게 부엉이 등처럼 되는 벽에 붙어 있는 게 여기 비상조명. 이거는 피난구조 설비예요. 그리고 비상콘센트는 이제 소방관들이 문도 파괴하고 벽도 파괴하고 전기 꼽아서 도로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을 쓰는 전기 콘센트 비상시에 비상자 들어가면 소방관들 쓰는 거예요. 뭐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소방관 쓰는 것도 비상 콘센트도 우리 아파트 11층 이상에 보면 있어요. 소활동 설비죠. 피난구조 설비, 소활동 설비. 피난구조 설비 찾아라면은 요거. 그럼 뽀삐가 2개는 경보 설비고 하나는 피난구조고 하나는 소활동 설비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뽀삐 중에서 3B가 2년에 들어가고 1B가 3년에 들어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3년 AS가. 이거는 2년. 못 찾으라는 거죠, 지금? 자, 비상조명등 몇 년이에요? 2년이죠. 비상방송 2년이죠. 비상콘센트 3년이죠. 무선통신 2년이죠. 답은 3번이 되죠. 2년에는 무선통신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3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3번. 자, 공사업에서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나 하지 않은 게 맞지 않을 때는 감리가 뭐죠? 감독 관리하는 회사인데 누구한테 그걸 받죠? 일을 받죠? 관계인이 돈 주면서 감독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 법적으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관계인한테 알려줘야 제일 먼저 돈 받은 관계인한테 알리고 그리고 공사업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을 요구해야죠. 관계인 공사업자 1번이 답이 되네요. 14번. 우리 공사업법이 의외로 쉽게 나왔네요. 자, 공사업에서 공사의 도급이 뭐죠? 일을 주는 걸 도급이라 하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네요. 특정 소방대 선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관계인 또는 발주자. 관계인이 발주자고 도급인 같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이제 공사업이니까 발주는 일을 준다. 도급도 일을 준다. 그리고 관계인이 이제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인이라 할 수 있고 발주자라 할 수 있고 도급이라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급 일을 줄 때 도급할 때는 일을 이제 해달라고 할 때는 그 말이에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맞죠? 이번에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 금액 중 하도급 공사를 포함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노임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원문에 있는데 이거 핵심에 있어요. 제가 이어놨어요. 이것도 이제 혹시 몰라서 핵심이 이어놨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핵심이 없던데 강의 중에 안 했어요. 근데 핵심 이거 20 몇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읽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죠 이게? 292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강의할 때 강조를 안 했다 그 말인데 그래도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답을 찾아야죠. 압류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292페이지
아, 이게 책이 지금 1월달 책 나온 책 가지고 하는데 5월달 나온 책은 29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있다. 1월달 나온 책 286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286페이지 적어놓죠. 286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그죠? 근로자의 지급해야 할 노임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다음에 3번 도급받은 자는 소방설 공사의 전부를 사업자가 하도록 이게 틀린 거죠. 그럼 거기에 286페이지에 페이지가 잘못됐는가 봐. 6페이지 도급받은 소방설 공사를 한 번만 일부를 한 번만 사업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잠깐만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전부를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일부를. 그런데요. 요 3번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전에 바뀌었는데 출제자가 바뀐지 모르고 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법 22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소방설 시공을 사업자에게 하도록 할 수 없다. 여기는 맞아요. 하도급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소방시설업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설공깜빵,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4개 있죠. 그럼 요걸 소방시설업이라 하는데, 그죠? 여기 이제 공사업을 시공이라고도 그래요. 그죠? 방염이 이제 원래는 방염 처리업의 준말이고요. 액체 가공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감리는 감독 관리하는 업이고요. 감독 관리. 이걸 감리라고 해요. 설계는 그냥 설계고요. 설공 깜빵 이렇게 돼 있죠.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내년에 시험 칠 사람은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이제 소방 이렇게 호텔 하나 집시다. 호텔 지면 호텔 사장이 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인은 기본법 2조에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관계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발주자는 먼저 공사 발주한다. 해서 이게 이제 발주한다는 것은 일을 이 일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도급이라는 것은 일을 준다. 그래서 발주, 도급 같은 말이에요. 일을 줌. 일 좀 해주세요. 돈 주면서 일 좀 해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도급, 발주 같은 말. 관계인은 호텔 사장.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요 개념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도 한 다음에 이제 관계인이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설계 돈 주고 설계하고 공사업자한테 돈 주면서 시공해달라. 시공 공사를 시작해달라 하고 돈 주면서 감독 관리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방염은 이제 방염도 해야죠. 방염까지 다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이 3개 이거는 이제 그 방염 처리업의 종류 3개만 나오고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여태까지 시험이 16년 동안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공사업자가 이제 또 하청을 줄 수 있죠. 하청. 이게 하도급이죠. 하도급이 하청. 하청이란 말 들어봤죠? 아니면 하도급은 잘 안 들어봤죠? 이 사람이 하청 주는 거죠. 그럼 하청 줄 때는 여기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개념도 알고 있죠. 그럼 원칙이죠. 원칙인데 할 수 없다. 이게 3자죠.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원칙인데 시공이 있죠. 시공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 바뀌었어요. 시공만. 설계도 안 되고 감리도 안 되고 방염도 안 되고 시공만 할 수 있다. 나중에 오래된 책 가지고 작년에 발간된 작년 19년도 발간된 책은 좀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14번에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이 틀린 거예요. 법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간 틀린 거예요. 하도급 일부를 옛날 법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부라고 돼 있죠. 4번 도급받은 자가 해당 소방서를 하도급 할 때는 행안부령 영향을 받아서 미리 관계인과 발주에 알려야 한다. 방금 설명했죠? 알려야 한다고. 15번 들어가요. 15번에 1년 이하의 1천만 원 벌금 공사법에 소방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죠. 유령회사.
이거 3년이라고 했잖아요. 1번 3년이고 나머지 다 2년이에요. 그죠? 이거 쉬운 거죠. 벌칙이어도. 벌칙이 2문제인가 나왔는가요? 어디 공채인가 특채인가 보니까 한 문제 이상 나왔더라고요. 16번 위험물법. 이거 쉽죠? 위험물법은 의외로 쉽죠. 페이지수가 많지만. 16번에 위험물 안전관리 선임할 때는 선임한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재선임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선임은 며칠만 해야 하느냐는 법에 없어요. 재선임을 30일만 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30일이고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건 14일이죠. 14일 30일이 아니고 30일 14일이라 3114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박스에 있는 건 소방안전관리자 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소방학 개론 시험에도 나왔다는 거 과거에. 17번 벌칙이 또 나왔죠. 그죠? 기준이 다른 거. 그럼 이거는 1번, 2번, 3번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4번이 1,000만 원짜리예요. 이게 핵심에 다 있어요. 있지만 이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1, 2, 3번 1,500만 원 벌금, 4번 1,000만 원. 18번은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 나왔네. 이거 올해 소방관부 시험에 소방학교에 나왔던 거 그대로 냈어요. 위험물이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미 논 사람이에요. 쉽죠? 그러면 대통령령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이니까 2번이 되네요. 19번 용어의 정의. 취급소라 하면 이것도 이런 건 쉬운 거죠. 위험물품 너무 쉽다. 취급소라 하면은 뭐예요 이거? 맞네. 2번에 지정수량. 지정수량이 뭐예요? 휘발유 같으면 200리터 한 드럼부터 법에 저촉받죠. 그게 지정수량이에요. 지정된 수량 법적으로. 최소 한 드럼부터 법에 저촉을 받는다. 최소인데 최대라고 돼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2번 틀렸어요. 3번 맞고요. 4번 맞고. 37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자, 20번이 처음 나왔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뭐 강의하면서 막 하지 말고 이게 작년 책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올해 책의 핵심에 이어놨어요. 작년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 책은 확실하니 없고요. 작년 책에도 8, 90%는 안 이어놓은 걸로 알고 올해 책에 제가 이어놨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415페이지로 가봅시다. 415페이지에 위험물 안전관리비 시행규칙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를 옳지 않는 것은 없네? 아이고, 여기 있다. 그죠? 9번에 있다. 9번에 비상경보, 비상방송, 확성장치, 자탐. 비상경보, 비상방송, 확성장치, 자탐인데 자동화지 속보로 나왔죠. 4번이. 그죠? 지금 자동화지 탐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9번에 있잖아요. 밑줄 쳐놨잖아요. 비비확탐. 암기법 만들려면 만들라고. 강조는 안 했어요. 왜? 어려운 거니까. 나왔어요. 일단 핵심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빼놓고 핵심에 일단은 나왔는데 어려운 게 서너 문제 있네요. 아까 벌칙 하나 어렵고요. 이것도 핵심에 있지만 여학생들은 꼼꼼하니까 맞췄을 거고 남학생들은 대충대충 하니까 안 맞췄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이 157페이지니까 그거 달달달달 하자. 내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채는 이제 이런 설명이 일단 한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경채 1시간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